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정말 찐으로 불타는 금요일장이었는데 여러분은 그 열기를 제대로 만끽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CPI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제대로 된 기대감에 간밤 미국 증시부터 말 그대로 정말 폭등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도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이 흐름을 얼마나 또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가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또 급등할 테마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주토피아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점검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먼저 대형주 쪽으로 강한 흐름 나왔던 코스피. 일단 3.37% 상승하면서 2,483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3% 훨씬 넘는 오름세에 731선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또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잠깐 돌아섰던 환율도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던 점까지 이렇게 정말 시장을 보면서 환호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토피아는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볼 시장 포인트를 대항해 시대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빅스 전문가님은요, 시장의 이슈와 관련 특징주의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예리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폭등 차트만 쏙쏙 골라 공략해 주시기 때문에 행여나 지금 시장의 상승이 일시적인 상승이더라도 단기 급등주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잡아주신 종목들이 토네이도급 회전율을 보여드릴 건데 자, 다름할 필요 없이 수익 현황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오파스냅 보시면 3주 만에 53% 담아냈고요. 카카오뱅크는 일주일 만에 50%입니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까지 5일 만에 20% 훨씬 넘는 수익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보유일이 한 달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3주 만에 53%, 카카오뱅크 1주, 현대에버다임, 해인,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재건 관련주죠. 이 재건 관련주로도 두 자릿수 수익 챙겨주신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와 함께 하시면 단기간으로도 폭등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특히나 빅스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내비게이션 테마, 한 주간 째려보실 수 있는 테마인데요. 네옴시티와 UAM 두 가지 테마를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또 이 두 테마 속 관련주가 한 주간 어떤 시세를 잡아낼지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한 주 내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비게이션 테마죠. UAM 관련주의 로드맵을 오늘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기초 5강, 주식의 4가지 위험 요소에 관한 특별 교육 자료도 오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 하단에 준비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주 시장을 위한 알찬 시장 이야기 저희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주토피아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 대항해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빅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과 이렇게 같이 둘이서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둘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맞네요. 네,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급등을 한번 해주는 시장이었는데요. 이 상승 굉장히 오랜만에 맛보는 상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승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많이 회복해 주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시장 상승 대비해서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다소 큰 폭으로 회복해주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회복해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우리 계좌가 다시 한번 빨간 불을 켜줄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빅스 전문가님이 풀어주시는 빨간불 잡는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 읽어보는 순서로 들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하락 끝. 상승 시작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오늘 시장 일단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시장 모두 3%대 상승을 좀 보여주었죠.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7%대 급등을 해주면서 다소 분위기를 좀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폭이 조금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살펴보자면은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슈로 인해서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급등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증시도 둘 다 이제 급등하면서 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코스피 지금 3.37%,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1%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다소 좀 있는데 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 수가 진짜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오늘 수급 자체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흘러갔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죠. 거기에 있어서 좀 대형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 속에 중소형주들은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긴축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슈 속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원달러 환율의 급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50원을 뚫을지 1,500원까지 가는 게 아닐지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1,32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1,418원으로 무려 4.29%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오는 하루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기관도 포함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좀 보여왔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눈에 띄는 수급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 CPI 지수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역 완화 소식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항공 서킷 브레이크를 좀 삭제를 한다는 이런 이슈가 기대감이 동반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좋았던 분위기에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가고 있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머였던 방역 완화의 입증, 이 항공 서킷 브레이크 자체가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루머가 아닐까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방역 완화가 진짜다라고 입증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였겠죠. 자,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많이 회복해주지 못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들어가야 했던 수급들이
그 남은 수급마저도 분산 투자로 인해서 다소 크게 회복해주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회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누누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지수 차트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자, 앞으로 남은 11월 CPI 그리고 12월에 있을 FOMC 일정을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대규모 이벤트, 빅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지수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 9월 30일 이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둘 다 급등을 좀 해주면서 지금까지 급등 흐름을 좀 이어왔어요. 사실 저는 어제부터 어제 음봉 마감을 했을 때부터 시장이 이제 조정을 살짝 들어가지 않을까 라면서 제가 좀 방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급등 나온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9월 30일 이후로 쉴 새 없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조만간 조정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안 그래도 차별화 장세가 심한 장세인데 여기서 조정까지 받게 되면 남은 수급마저도 더 개별화 장세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자, 이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CPI 지수 발표와 FOMC 일정을 거치고 난 뒤의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게 된 이후에 앞으로 있을 물론 FOMC에서 12월 달에 0.5%만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진짜로 0.5%가 아니라 다시 한번 0.75%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시장이 상승한다고 좋다 할 때가 아니고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은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방역 조치에 따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좀 투자를 해야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상승을 좀 불러올 테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좀 꼽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오늘 아까도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방역 조치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과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패션도 포함되고요. 화장품도 포함되고요. 여행이나 항공 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한 번씩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거 리오프닝 말고도 개별 장세가 계속 심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의 흐름, 시황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피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 힘드시다 하시면 오늘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 빅스와 함께 앞으로 장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시황 분석과 함께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더 늦지 마시고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장은 하락하는 종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이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냥 웃지는 못하셨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빅 이벤트는 아직 12월에 또 남아있다 이렇게 좀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또 아직은 조정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직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시장을 좀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주를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팁을 주셨는데 참 이렇게나 또 시장 흐름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수익 종목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 현황 보시면 오파스넷 53% 지금 이상 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대형주 중에서도 카카오그룹주 상승이 돋보였다 코멘트 주셨죠. 그 안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주 만에 50%의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또 재건 관련주로도 현대에버나임, 해인, 서암기계공업까지 이렇게 30%, 22%, 23%의 수익 담아주셨고요. 사마알미늄, 하이로코리아로도 두 자릿수 수익 아주 든든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수익 담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충분히 여러분도 담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수익 리뷰를 안 하면 안 될 전문가님.
그냥 지나치면 시청자분들이 역정을 내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이 하나 보여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도 바로 있죠. 네, 그래서 리뷰를 하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파스넷 먼저 해볼게요. 이게 네. 또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으로도 잡아주셨던 종목이에요. 이게 고점을 경신하면서 지금 53% 담았는데 네. 리뷰 얼른 해주세요. 자, 이 오파스넷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 오파스넷은 지금 리뷰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속에 제가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한번 바로 어제죠. 어제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축제 분위기를 벌였습니다. 자, 이 오파스넷 정확하게 제가 10월 18일 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해서 장중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리고 이 종목 이때 당시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나서고 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범정부 출범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련주 지금 살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파스넷을 찝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전에 윗꼬리에 대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 1차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고 이날 또 꼬리가 달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점에 있을 때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보유자의 영역이라면 보유자의 입장이라면 이건 오히려 빠른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써 내렸죠.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또 한번 약 53% 수익을 좀 챙겨봤는데요. 제가 몇 번을 여기서 수익 리뷰를 하면서 이거 좋다 얘기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잡았던 타점입니다. 정확하게 이 저점에서 잡아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주 만에 53% 수익을 한 번도 저점 이탈 없이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요. 차트 분석이 정확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이 이슈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차트 분석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3%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방에서는 지금 수익을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서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시장입니다. 개별 장세가 굉장히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테마 흐름을 살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저점 이탈 한 번 없이 3주 만에 53%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만큼 차트 분석을 아주 탁월하게 해주셨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카카오뱅크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수익을 내주셨는지 리뷰 함께 도와주시죠. 네, 이 카카오뱅크 사실 저희가 공략한 거는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FOMC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0.75%를 인상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방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방어주를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 금리 인상 관련주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 바로 두 가지가 있었죠.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에 차트를 넣어놓진 못했지만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거듭해오면서 주가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잡아드렸던 게 바로 이 발표 당일이죠. 발표 당일날 제가 장 시작과 동시에 잡아드렸던 게 바로 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저점에 정확하게 장대 양봉 상승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눌렸을 때 저희는 잡았고요. 그 다음 눌렸을 때 잡아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지금 신저점 기준입니다. 신저점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는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때 당시에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그때 당시보다 더 떨어져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 보시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급등을 이어올 수가 있었겠죠. 자, FOMC 금리 인상 발표 후에 관련주로 제가 잡아드렸고요. 저점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되고 있고 이슈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공략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코멘트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텍스트로 노란톡방 안에서 경기방어주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시일이 걸릴 수는 있으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와 종목 자체가 굉장히 저점에 있다.
라는 시점에서 진입하면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린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로 혹시 모르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코멘트까지 달아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저점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쭉 끌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저점 이탈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시황 자체도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테마나 이 차트 분석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별 장세가 굉장히 극심해질 시장입니다. 여기서 아직도 시황 분석과 테마 이슈 분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내내 또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뱅크죠. 또 FOMC 모멘텀으로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지속적인 수급을 캐치하면서 또 눌림 구간에서 미리 잡아주셨었고 지금 계속해서 극심한 개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잡으면서도 이슈, 수급, 또 진입 자리까지 모두 다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빅스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종목들도 모두 다 튼튼하게 챙겨갈 수 있는 요소들, 시장 요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종목 수익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그 든든한 전략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서암기계공업인데 이 종목은 또 방송 중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리뷰를 지나칠 수가 없죠. 전문가님 해주실까요? 네. 자, 서암기계공업 지난주 제가 방송했을 때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크라 재건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관심 종목 2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암기계공업이었는데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저점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금요일 날 저녁 때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방송을 하니까 이미 장이 끝난 훨씬 뒤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 사실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이날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날 저희는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캔들까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슈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니 이런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에서의 이런 캔들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황 자체, 지금 지수 자체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락 추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 종목들은 다 하락 추세로 이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저점을 갱신한 종목들도 많을 테고요. 지속적인 저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이슈가 있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은 이제 다시 주가 자체를 되돌리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있어서 서암기계공업은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슈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정확하게 종가 베팅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죠. 윗꼬리를 단 장대 음봉에서도 우리가 이걸 걱정하지 않고 이걸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까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은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차트, 이런 캔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유심히 며칠 동안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종가 베팅으로 저희가 진입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종가 베팅으로 정확하게 제가 보시면은 종목 진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월요일 날 오늘 이제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분들도 또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따로 시초가에 8시 57분에 따로 또 잡아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미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했었고요. 자, 두 번의 진입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단계적 상승을 거치면서 5일 만에 23%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 제가 아마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차트에서 일봉상 차트상 지금 저항대니 지금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갖고 한번 지켜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저의 코멘트에 맞춰서 또 수익을 오늘 또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해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또
16%의 상승을 또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테마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서한기계공업 그리고 또 아까 오퍼스넷까지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테마를 선택을 하고요.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급등주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수익 내비게이션 테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테마가 건설이었죠. 그중에 하나, 그 안에 있었던 관심 종목이 바로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크릿 종목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관심 종목 안에서도 다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23%를 챙겨주셨던 종목이 방금 보여드렸던 서암기계공업이니까 이런 종목을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함께 세우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테마죠. 내비게이션 테마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포인트를 좀 더 세세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또 단기 급등주를 워낙 잘 잡아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테마를 많이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마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내비게이션 테마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건설로 통틀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인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옴시티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테마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네옴시티를 왜 살펴봐야 될까요? 빈살만 왕사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신데 자, 봄날의 햇살인데요? 맞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님께서 웃고 계신데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님께서 17일 날 한국에 방한하실 예정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제 접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자, 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그 빈살만 왕세자님께서 왜 방한하시냐면 자, 지금 사우디에서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죠. 네옴시티라는 사업을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사업이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하나 돈으로 약 703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관련해서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근 정부와 22개 민간 기업 그리고 원팀을 이루면서 한국과 사우디 로드쇼 개최를 또 한 바가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 이 바로 네옴시티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 테마는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최대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 드리려고 주가 자체도 빼버렸습니다. 종목명도 뺐고요. 이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자회사들을 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자,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쌍바닥 형성 후에 폭발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고요. 보시면 바닥을 좀 여러 번 다지면서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차트에서도 보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저점을 만들어내고 수급을 동반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한번 눌림목을 거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전 저점, 신저점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제 추세를 꺾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노란톡방에서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해서 무슨 종목을 알고 계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유신이나 뭐 한미글로벌 지금 이미 저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개별쟁설하지만 이 종목 자체는 지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걸 대비해서 우리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놔야 그 조정 시기에도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 1번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2번 종목도 같이 살펴볼게요. 물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미 저점 기준으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미 1차 파동을 거치고 내려와서
저점 지지 구간을 좀 만들어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의 지지 구간과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가려져 있을 텐데 자, 저점에서의 윗꼬리는 차트에서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윗꼬리 지금 계속 출몰하고 있죠. 그건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좀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탈한다면 손절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 지금 뭔지 알고 계셔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대응마저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노라운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국내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어요. 자, 바닥 따지기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수반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닥을 좀 정확하게 전 저점 부근에서 잡아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최근 매물대 소화 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윗꼬리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위에 대한 매물대 소화와 지지 구간 그리고 수급을 체크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는다면은 이 종목 분명히 수익 약손절 타점을 잡아놓고 수익을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종목 1번과 2번 네옴시티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비게이션 테마로 네옴시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셨죠? 이게 또 또옴시티라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정말 이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사진을 아까 보셨습니다. 17일에 방한 예정인데 다음 주는 정말 네옴의 한 주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옴시티 테마는 더더욱이나 꼭 챙겨야 될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관심 종목 2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이 네옴시티 안에서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싶다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위에 63빌딩에 위치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겨가면서 네옴시티 재료까지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우상향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포착된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런 수익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니까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네옴시티라는 재료도 가져가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2가지 종목의 장중 대응 전략을 위해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략 꼭 함께 빅스 전문가님과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 이제 첫 번째로 잡아주셨고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다음 주 두 번째 테마는요. UAM입니다. UAM. 많이 들어보셨죠? 좀 오랜만인데요? 맞아요. 요즘 한동안 좀 UAM 테마들이 좀 뜸했죠. 자, 근데 제가 굳이 갑자기 이 UAM 테마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자,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 CEO께서 이제 방한을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자, 이번에 그 보잉 CEO를 넘어서 이제 에어버스 CEO까지 방한을 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보잉 CEO가 방한한다는 이슈 속에 그때 당시에 UAM 관련주들이 조금 살짝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UAM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을 받는 모습을 좀 포착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 수급이 좀 심상치 않았던 점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더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일정을 좀 앞두고 더 강한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버스는 글로벌 주요 항공기 제작업체인데요. 자, 경영진들이 신사업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꼽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이제 방안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UAM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35년도에 74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100조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제 자기들의 캐파를 더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잉 CEO와 에어버스 CEO가 지금 방한한다는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UAM 관련주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 7대 항공산업 국가로 좀 발돋움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또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UAM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 어떤 관련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네옴시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가 자체를 지금 없애버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받아보시고 전략도 같이 세워봐야겠죠. 자, 이 업체는요. 광센서 및 광계측기기 생산공급 업체입니다. 자, 실용급 위성 자이로스코프 개발 공급사로 선정됐던 이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로호, 누리호 제품 공급을 했던 이력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UAM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도 연관성이 있고 뭐 드론도 연관성이 있고요. 방위산업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로호나 누리호 우주항공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고가 형성 이후 과대낙폭된 차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대상승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쭉 하락을 좀 보여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윗꼬리를 살펴볼 게 아니라 수급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금까지 조정을 이어오면서 그 거래량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메말라 있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조정을 좀 이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대한 매물대가 아직 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 상승할 때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 1번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자, 관심 종목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열 회사를 통해 2인승 경량항공기죠. 경량항공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무인기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드론 같은 거 이제 무인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신고가 갱신 이후에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아까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부터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나 지금까지 계속 조정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 대비 내려왔을 때 거래량은 좀 적은 편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이걸 들어 올렸던 수급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물론 캔들조차도 지금 주가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을 조금씩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급량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보이시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잡으셔야 앞으로의 수익 꾸준히 좀 챙겨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UAM 관련주 두 종목을 지금 관심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1번 종목보다 2번 종목이 좀 더 주가 상승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종목은 확실하게 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지 같이 받아보고 공략까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으시다. 그럼 QR코드 찍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테마로는 UAM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보잉 CEO가 방한한 데 이어서 에어버스 CEO도 곧 이제 방한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의 최근 수급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관심 종목 두 가지를 또 잡아와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바닥 다지기 구간을 지나서 그냥 한 줄로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자릿수 수익은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늘어나는 수급량이 지금 포착이 되면서 선취매 전략을 지금 바로 세워야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첫 번째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당연히 챙겨갈 수 있는 종목보다도 시원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종목도 두 자릿수 수익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요. 이 UAM 관련주의 로드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이 로드맵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대항해 시대 빅스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옴시티가 워낙 또 핫한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방한 이슈가 정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17일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재료 소멸로 혹시나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때를 그래서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팁이 없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종목들을 설명을 했을 때 지수 상황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재료 소멸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반드시 재료 소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신과 한미글로벌 이런 거 잡았을 때에 대한 리스크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점에 있는 걸 선취매해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수익도 오래 보시고 주식 투자도 오래 하실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게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꼭 잡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팁을 주셨는데 이 상한가까지 속출하는 테마죠. 그래서 너무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종목들 함께 또 공략해 가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크릿 종목을 세세하게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시크릿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 테마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테마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테마는 원자력 발전 테마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이 네옴시티도 있고 UAM도 있는데 굳이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네옴시티랑 UA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이슈도 계속 있었고 시장에서 수급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그동안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이어왔던 원자력 발전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먼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했던 종목의 테마는 바로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의 상승 모멘텀을 왜 이 원자력 발전을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갑자기 저랑 갑자기 대화 나누고 싶어서 끊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 자, 아니죠? 네, 대화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네. 상승 모멘텀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한수원에서 폴란드 신규 원전 부지적 합성 확인을 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폴란드에서 수주 이양서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한번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원자력 발전이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좀 만들어냈죠. 자, 폴란드 외에도 체코, 핀란드, 벨기에 등 아직도 수주를 원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좀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원전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일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와 원전 수주 이양서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에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동반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 추진 중에 한국과 밀접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좀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원전주가 다시 한번 좋은 호재가 한번 뜰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관련주를 가지고 온 종목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게 있죠. 자,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원자력 발전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이미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원자력과 수화력 발전소 설계, 발전 설비와 O&M 사업 등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업체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재물을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좀 원자력 발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다소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1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 예상치는 무려 그 전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미 22년도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전망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수주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 아까 종목을 제가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적은 부채 비율로 튼튼한 재무 건전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적은 부채 비율이죠. 자, 여기 부채 비율 보시면은 31.46으로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문제될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대 주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중점인 것 같아요. 최대 주주 보유 비중이 76% 정도의 적은 유통 물량인데요. 이 기업은 다소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76%가 이미 유통 물량으로부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건 제가 주가를 좀 넣어놨어요. 자, 대신에 이 종목은 가치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익을 좀 크게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 원자력 발전 대장주를 한 번 했던 이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는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대장주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던 기업이고요. 자, 탄탄한 바닥 다지기 이후에 수급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수급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역대급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저점을 잡아냈고 추세를 꺾어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공략한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순절가 자체가 굉장히 적겠죠. 만약에 저점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추세 변곡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현재 기업의 성장성과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까운 점을 좀 꼽아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단기급등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봐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 차트를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대장주 역할을 한번 했던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장주를 한번 했던 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수급이 들어올 때 눌림목을 볼 때 공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타점도 잡아보시고 정확하게 수익도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크릿 종목의 테마는 먼저 원자력 발전 테마였습니다. 일단 대규모 수주권이라는 이 재료가 정말 이 테마를 놓칠 수 없는 시장을 자극하는 정말 매력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크릿 종목은 원자력 발전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력도 있는 종목이고요. 재무적으로도 건전성을 든든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탄탄한 바닥 다지기 이후에 역대급 수급량이 또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매수 적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통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토피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